3분할은 HSP일까 아니면 ADHD일까? 일화 HSP와 ADHD가 헷갈리는 이유. 혹시 당신은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자극적이라서 남들보다 금방 지쳐버리지는 않으시나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작은 소리나 냄새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집중력이 단번에 깨져버리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성격이 예민한 사람인지 아니면 뇌의 특징인 ADHD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을 거예요. 주변에서는 유난 떤다거나 예민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정작 본인은 머릿속이 복잡해서 죽을 맛이죠. 내가 단순히 남들보다 감각이 발달한 것뿐일까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일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왜 그토록 헷갈리는지 그 미묘한 경계선을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을 정의하던 혼란스러운 이름표들을 정리하고 나를 위한 진짜 대처법을 찾게 될 겁니다. 먼저 초민감자라고 불리는 HSP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가 가진 기질로 자극을 처리하는 뇌의 능력이 남다르게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감정의 파고를 깊게 느낍니다. 반면 ADHD는 뇌의 실행 기능과 도파민 체계의 차이로 인해 집중과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두 그룹이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너무나도 닮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통점은 바로 감각 과부하입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옆 사람의 대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에 집중력이 무너지는 모습은 두 그룹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초민감자는 그 소리가 너무 생생하고 깊게 느껴져서 괴로워하는 것이라면 ADHD는 그 소리를 걸러내는 필터가 약해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산만해 보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기질 모두 정서적 반응이 매우 강렬합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지적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거나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일을 못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 때문에 스스로를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 혹은 너무 소심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초민감자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에 담긴 미세한 뉘앙스를 너무 많이 읽어내서 힘든 것입니다. ADHD는 뇌의 브레이크 기능이 일시적으로 약해져 감정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동기는 다르지만 겉으로는 둘 다 유리 멘탈처럼 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중력의 측면에서도 혼란은 가중됩니다. 초민감자는 주변 자극이 너무 많으면 정보 처리에 과부하가 걸려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겪습니다. 이 모습이 ADHD의 주의력 결핍 증상과 매우 흡사하게 보입니다. 특히 조용한 ADHD라고 불리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은 겉으로 얌전해 보이기 때문에 더욱 구분이 어렵습니다. 본인조차도 나는 그냥 잡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실행 기능의 결함 유무에 있습니다. 초민감자는 자극이 적고 평온한 환경이 주어지면 일의 순서를 정하고 계획을 세워 끝까지 해내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ADHD는 아무리 조용하고 완벽한 환경이 갖춰져도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습니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깜빡하고 정리정돈이 불가능에 가까운 모습은 ADHD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극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초민감자는 기본적으로 자극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혼자만의 어두운 방이나 조용한 공간으로 숨어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ADHD는 뇌의 도파민 갈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위험한 운동을 즐기거나 충동적인 쇼핑을 하는 시기죠. 물론 이 두 가지가 섞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자극 추구형 초민감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새로운 경험을 원하면서도 금방 피로를 느끼는 모순적인 상태에 놓입니다. 이런 분들이야말로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가장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진단의 관점에서 보면
ADHD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기능적 장애를 동반합니다. 반면 초민감성은 장애가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자 특성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ADHD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단순히 예민함으로 치부하며 치료 시기를 놓칩니다. 내가 예민해서 일을 미루는 걸까 아니면 뇌가 신호를 못 보내서 미루는 걸까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환경을 바꿔도 여전히 일상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다면 ADHD일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모든 기능은 정상이지만 타인의 감정에 너무 쉽게 전염되고 예술이나 자연에 깊이 감동한다면 초민감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가장 복잡한 케이스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경우입니다. 실제로 ADHD 환자 중 상당수가 초민감자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모든 자극을 필터 없이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 자극들을 정리하고 처리할 실행력마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들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뇌가 가진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인정하고 각각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민함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설계와 ADHD를 다스리기 위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죠. 당신이 누구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민함은 사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산만함은 남들이 못 보는 연결고리를 찾는 창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느꼈던 그 혼란은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만큼 풍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초민감자인지 ADHD인지 가려내는 것은 정답을 맞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나만의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나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머릿속이 복잡할 때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자신을 이해하는 지식이 쌓일수록 당신을 짓누르던 불안감은 서서히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정체성을 찾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름표를 붙이든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남들과 다른 주파수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독특한 선율을 연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오해하고 미워하느라 낭비했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돌보는 데 써보세요. 당신의 예민함이 당신을 지키는 갑옷이 되고 당신의 역동성이 당신을 나아가게 하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나를 알아가는 이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상관리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세상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당신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화 HSP와 ADHD의 공통점. 혹시 당신은 남들보다 유난히 세상이 시끄럽고 자극적이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작은 소리나 빛에도 신경이 곤두서고 금방 피로해지는 자신을 보며 자책하진 않으셨나요? 머릿속은 항상 수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정리가 안 되어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유난 떤다 예민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고통은 단순한 성격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초민감자인 HSP와 ADHD의 놀라운 공통점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개념 같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거울처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조차 진단에 애를 먹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토록 예민하고 집중하기 힘들었는지, 그리고 왜 항상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을 가두고 있던 오해의 사슬을 끊고 나를 온전히 이해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버거웠던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해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먼저 HSP와 ADHD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HSP는 타고난 기질로 신경계가 매우 발달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극을 처리하는 뇌의 능력이 깊고 섬세하여 주변의 아주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20%가 이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ADHD는 뇌의 실행 기능과 관련된 신경생리학적 조건입니다. 도파민과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주의력 조절과 충동 억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이들은 신경학적 과민성이라는 공통적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공통점은 예민함 즉 감각 과부하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극이 나에게만 너무 생생하고 강렬하게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HSP는 자극을 너무 깊게 처리해서 문제라면 ADHD는 자극을 걸러내는 필터가 약해서 문제입니다. 결국 뇌로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옷의 상표가 살에 닿는 느낌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의 껌 씹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미칠 것 같기도 합니다. 강한 조명이나 특정한 냄새가 나면 머리가 아프고 속이 울렁거려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런 감각적 예민함은 단순히 까탈스러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가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실제적인 고통입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일상적인 자극들이 이들에게는 거대한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집중 문제입니다. 남들은 엉덩이 힘으로 버틴다는데 나는 왜 1분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까요? ADHD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주의 산만과 과잉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HSP 역시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생각의 흐름과 외부의 감각 자극이 끊임없이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시끄럽거나 불편한 환경이 되면 집중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작은 소음이나 타인의 시선이 느껴지면 하던 일을 멈추고 온 신경이 그곳으로 쏠립니다. 외부 자극뿐만 아니라 내면의 복잡한 생각들도 집중을 방해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깊이 빠져들다가도 문득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에 빠져 현실을 놓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은 우주전쟁이 벌어지는 중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정서적 반응성과 그로 인한 감정 소모입니다. 남들은 사소하게 넘기는 말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말투에서 거절의 신호를 읽어내고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남들의 감정에 너무 쉽게 전염되어 내 감정처럼 고통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거절 민감성 조절 부전이라는 이름으로 ADHD에서도 나타납니다. 초민감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깊이 읽어내서 힘든 것이고 ADHD는 감정의 브레이크가 약해서 힘든 것입니다. 동기는 다르지만 겉으로는 둘 다 유리 멘탈처럼 보이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슬픔, 기쁨, 분노 등 모든 감정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강렬한 감정의 파도는 필연적으로 극심한 감정 소모를 불러옵니다. 마지막 공통점은 이러한 신경학적 특성들로 인해 늘 피로와 무기력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HSP와 ADHD는 일상생활 자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감각 과부하를 버티고 억지로 집중하려 애쓰며 감정의 파도에 시달리느라 뇌는 쉴 틈이 없습니다. 마치 남들은 평지를 걷고 있는데 나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진흙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들보다 훨씬 쉽게 지치고 번아웃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분히 잠을 자고 쉬어도 피로가 가시지 않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부하가 걸린 신경계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셔터를 내리는 생존 반응입니다. 당신이 누구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느꼈던 그 고통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초민감자인지 ADHD인지 가려내는 것은 정답을 맞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나만의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예민함은 사소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산만함은 남들이 못 보는 연결고리를 찾는 창의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뇌가 가진 특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답입니다. 예민함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설계와 ADHD를 다스리기 위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지식이 쌓일수록 당신을 짓누르던 불안감은 서서히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정체성을 찾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름표를 붙이든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남들과 다른 주파수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독특한 선율을 연주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스스로를 오해하고 미워하느라 낭비했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를 돌보는 데 써보세요. 당신의 예민함이 당신을 지키는 갑옷이 되고, 당신의 역동성이 당신을 나아가게 하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나를 알아가는 이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분들을 위한 맞춤형 일상관리법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세상의 소음을 잠시 차단하고 당신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사마나는 HSP일까 ADHD일까?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시나요? 내가 너무 유난스러운 건지 아니면 머릿속 회로가 남들과 다른 건지 밤잠 설쳐가며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성격이 예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ADHD였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으셨을 거예요. 반대로 ADHD인 줄 알고 병원을 찾았는데 타고난 기질이 민감한 것뿐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하죠.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어서 전문가들도 헷갈려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안개 속 같았던 당신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나를 괴롭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적인 체크리스트와 그 차이점을 공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토록 혼란스러워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HSP와 ADHD는 모두 신경계의 과민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남들보다 훨씬 크고 예민하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 모두 시끄러운 곳에 가면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당신을 보며 참 까다롭다거나 집중력이 없다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완전히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당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초민감자인 HSP의 특징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의 아주 미세한 기분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차리시나요?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이나 공기만으로 불편함을 느끼는지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커피를 조금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카페인에 민감하신가요? 약물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강한 반응을 보인다면 해당됩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자극적인 뉴스를 보면 며칠 동안 그 잔상이 남아 괴로우신가요? 타인의 고통이 마치 내 몸에 직접 일어나는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져서 힘든 경우가 많으신지 생각해보세요. 네 번째 항목입니다. 예술 작품이나 아름다운 풍경 혹은 음악을 들을 때 소름이 돋을 정도로 깊이 감동하시나요? 남들은 그냥 예쁘네 하고 넘길 때 당신은 영혼이 떨리는 것 같은 경험을 자주 한다면 HSP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이 몰리면
뇌가 마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나요? 자극의 양이 임계치를 넘으면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현상을 자주 겪으시는지 체크해보세요. 이제 ADHD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입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있는데도 몸이 돌덩이처럼 무거워 움직이지 못한 적이 많으신가요? 의지의 문제라고 자책하지만 정작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항목입니다. 지갑이나 열쇠 혹은 휴대폰 같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매일 찾느라 고생하시나요? 방금까지 손에 쥐고 있던 것도 어디론가 사라지는 마술 같은 일을 매일 겪는다면 해당됩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 당황스러운 적이 많으신가요? 생각의 브레이크가 약해서 대화의 맥을 끊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잦은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항목입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이나 집안일 혹은 영수증 정리 같은 지루한 작업을 끝내는 게 고문처럼 느껴지시나요? 새롭고 흥미로운 일에는 엄청난 몰입을 보이지만 일상의 사소한 일들은 끝까지 마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해도 결국 5분 혹은 10분씩 늦어버리는 일이 반복되나요? 시간을 인지하는 감각이 남들과 달라서 늘 시간에 쫓기며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으신지 생각해보세요.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양쪽 모두에 해당해서 더 혼란스러워지진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들도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결정적 차이는 바로 실행 기능의 결함 유무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정체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HSP는 자극이 없고 조용한 환경이 주어지면 아주 뛰어난 실행 능력을 발휘합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일의 순서를 정하고 꼼꼼하게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정리정돈을 완벽하게 하거나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HSP도 정말 많습니다. 이들에게 문제는 자극이지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ADHD는 환경이 아무리 평온해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하면 뇌가 자극을 갈구하며 잡생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뇌에서 실행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깨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자극에 민감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연료가 적절히 공급되지 않아 엔진이 걸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DHD는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별도의 보조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결정적 차이는 자극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HSP는 기본적으로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혼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반면 ADHD는 자극에 민감해서 괴로워하면서도 동시에 자극을 찾아 나섭니다. 뇌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취미를 즐기거나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민감하면서도 자극을 추구하는 이 모순적인 결합이 ADHD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갈구하지만 막상 자극이 들어오면 금방 지쳐버리는 굴레에 갇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섬세함입니다. HSP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탁월해서 분위기를 맞추는데 능숙합니다. 누군가 불편해 보이면 먼저 다가가 배려하거나 그 상황을 해결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ADHD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더라도 적절한 반응을 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거나 주의력이 분산되어 상대방의 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야 아차 싶어서 후회하지만 이미 상황이 지난 뒤인 경우가 많죠. 결과적으로 둘 다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지만 그 출발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당신이 만약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인생의 난이도가 몇 배는 더 높았을 겁니다. 민감한 안테나로 세상의 소음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처리할 실행력은 부족한 상태니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싸우며 버텨오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혹은 성격이 이상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가진 특성이 서로 충돌하며 당신을 힘들게 했던 것뿐입니다. 나를 이해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는 첫걸음입니다. HSP 성향이 강하다면 당신의 감각을 보호하는 환경 설계에 집중하세요. ADHD 성향이 강하다면 실행 기능을 보완할 루틴과 전문적인 치료를 병행하세요. 둘 다 해당한다면 먼저 예민함을 가라앉히는 환경을 만들고 그 위에서 시스템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의 안개는 절반 이상 거칠 겁니다.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만의 독특한 운영체제를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운영체제에 맞는 사용 설명서를 이제부터 함께 써나가면 됩니다. 오늘의 체크리스트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당신만의 맞춤형 전략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며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당신이 평온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았던 당신의 슈퍼파워. 당신은 혹시 태어날 때부터 어딘가 고장난 채로 세상에 나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남들은 자연스럽게 해내는 일들이 당신에게만 유독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마주하게 된 ADHD와 초민감자라는 이름들. 처음에는 그 이름들이 당신을 가두는 낙인처럼 느껴져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그 두려움을 완전히 뒤집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당신을 정의하던 단어들을 문제에서 특성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고쳐야 할 고장난 기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씌운 잘못된 안경을 벗어던지고 진짜 당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재탄생의 여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표준이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에 맞춰 자신을 채찍질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업무를 끝내고 감정을 억제하는 평범한 삶 말이죠. 하지만 그런 기준은 단지 다수를 위해 만들어진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일 뿐입니다. 당신의 뇌가 그 시스템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존재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ADHD의 산만함은 사실 주변의 모든 변화에 반응하는 놀라운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먼 과거 사냥꾼의 시대에는 이런 기민함이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현대사회의 좁은 교실과 사무실이 당신의 날개를 창고에 가둬두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창의성의 보고입니다. 초민감자의 예민함 역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섬세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미세한 아름다움을 느끼고 타인의 아픔을 내 것처럼 공감하는 능력. 이것은 인류의 예술과 도덕을 지탱해온 가장 고귀하고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금방 지치는 이유는 남들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남들은 단순한 문서 작업을 할 때 당신은 고사양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는 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훨씬 고성능 엔진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장애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특성이라는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충동성은 때로 거침없는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변모하여 세상을 바꿀 혁신을 만듭니다. 남들이 주저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그 용기는 당신의 뇌가 가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과잉 행동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넘치는 활력과 열정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한번 몰입하면 주변의 시간조차 멈춰버리는 초집중 상태는 당신만의 슈퍼파워입니다. 이 힘을 제대로 조절하는 법만 익힌다면 당신은 누구보다 강력한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의 기복은 당신이 그만큼 풍부하고 다채로운 내면 세계를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을 깊게 느끼는 만큼 기쁨의 환희도 남들보다 훨씬 선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깊은 감수성은 당신의 삶을 한편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줄 자양분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미워하느라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왔습니다. 남들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당신 자신과 화해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왼손잡이에게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라고 강요하는 세상에서 당신은 최선을 다해 버텨왔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로 꽃 피울 수 있는 씨앗입니다. 당신의 산만함은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원동력입니다. 이 모든 특성들이 모여 지금의 유일무이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생각의 전환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당신의 특성이 잘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찾으세요. 나무에 오르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물고기가 되지 마세요. 당신이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넓은 바다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에게 맞는 도구와 당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안경을 쓰는 것이 시력을 포기하는 게 아니듯 도움을 받는 것은 당신을 더 빛나게 하는 선택입니다. 약물 치료나 상담 그리고 일상의 루틴들은 당신의 엔진이 과열되지 않게 돕는 냉각수와 같습니다. 이런 도움들을 통해 당신의 특별한 재능은 비로소 세상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다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과거는 새롭게 해석됩니다.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들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소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이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만의 리듬으로 춤을 추고 당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칠해 나가세요. 세상은 정해진 답을 내놓는 사람보다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는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희망이자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울림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진짜 모습이 기지개를 켜며 내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여행자들입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조금 더 무겁고 독특하게 생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만큼 당신의 근육은 단단해졌고 그 모양만큼 당신의 시야는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 영광의 시간으로 걸어갈 차례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그 모든 특징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탱하던 뼈대였음을 믿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당신의 색깔을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세요. 당신이 자신을 긍정하는 그 순간 세상도 당신을 향해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깨달음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어둠을 뚫고 나온 당신의 빛은 그 무엇보다 밝고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특별함을 마음껏 사랑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